대부분 네, 남자분들이 마음에 들면은 계속 찾아다니고 그리고 막 빨래터에도 막 따라가서 빨래 씻어주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비 오는데 비 올 때도 뭐 빨래를 가지고 다시 집에 갈 수 없으니까 또 씻는데 그 옆에 앉아서 우산 씌워서 네. 감수성이 막 살아나네요. 네, 그렇게 우산까지 씌워주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문 밖에서 어린 동생들을 시켜서 나오라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문 밖에서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하였었는데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연애를 했어요. 저희는 일하면서 만난 사이였었거든요. 여기 주변에서는 그냥 다 친한 동생, 그냥 친한 누나, 약간 사촌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만났었어요. 연상연하 커플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랬어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비밀 연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남한에서는 뭐 영화관이나 놀 공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공원도 있고 네.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만날 장소가 네, 공원이 네. 있다고 해도 공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데이트를 즐겨도 여기처럼 막 그렇게 자유롭게는 안 하니까 왜냐면 주변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이 정도 그냥 얘기하고 30cm 네. 거리 유지. 밀착을 좀 많이 못하는 그럼 길거리에서 막 뽀뽀하거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북한에 있을 때 드라마나 이런 영상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도 그런 애정 표현을 그렇게 스킨십을 심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네. 하겠네요. 네, 북한 드라마에서는 대체로 애정 표현이 그냥 손잡는 데까지 끝났던 것 같아요. 채걸로 가면 폼, 네. 그게 전부예요. 제가 얼핏 봤는데 우산으로 맞고 끝나는 그런 것도 네. 본 것 같아요. 그게 엔딩 장면이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이제 우산으로 맞고. 사귀게 되면 연락을 막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계속 통하고 싶고 연락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동생들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은 아니면 친구 가서 좀 나오라고 해. 편지 있잖아요. 네, 쪽지를 줘가지고 뭐라고 네. 써가지고 뭐 어디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집에 전화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화기가 있는 집 있는데 극소수니까. 그리고 또 전화기가 있는 집도 그 마음대로 그 시간대 부모님 있는 시간대에 못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잠들어서 깊은 밤에. 네, 몇 시에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때 뭐 11시면 11시 전화가 오면 그 옆에 가만히 있다가 받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연인으로 몰랐으니까 곁에서는 주변에선 지인들은 그냥 다 그냥 친한 누나랑 뭐 친한 동생 사이로 알고 있었으니까 연락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자친구 집은 유선 전화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전화가 없었어요. 둘 다 있어야지. 이게. 네, 둘 다 있어야 가능한데 대신 저희는 옆집에 전화가 있었는데 나름 그래도 자유롭게 연락은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직장이었을 거니까. 네. 언제 그런 보자. 데서는 네,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뭐 딱히 신경을 안 썼고 그냥 곁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볼 때는 형제라고 사촌 형제인 줄 가족같이 친한 네, 모습으로. 가족같이 친한 모습을 왜냐하면 남자친구네 집도 자주 다녔고 남자친구가 또 저희 집에도 자주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 남자친구네 어머니도 저를 많이 좋아했고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를 되게 이뻐했어요. 네, 그게 근데 남녀 이런 이성관계라고 봤으면은 모르겠어요. 반대를 많이 했을지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다행히 자유롭게 다녔었거든요. 저희는 연락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먼저 사귀자고 네, 얘기를 했겠네요. 맞아요. 전 사실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4년 연하였어가지고 네. 상상도 못하고 회사에서는 그냥 친한 동생 되게 아 귀엽네
뭐 일도 잘 도와주고 뭐 그러니까 누나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하니까 그냥 귀여운 동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했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사실은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때 군복무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아, 있었어요. 군복무가 중요하죠. 네. 아, 근데 진짜요? 여기 한국은 1년 6개월 군복무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뭐 휴가도 자주 나올 수 있고 근데 북한은 10년 군복무고 핸드폰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휴가도 거의 잘 네, 못 나오죠. 휴가도 잘 못 나오거든요. 네. 오면은 그래도 좀 집에 경제가 괜찮아서 오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을 휴가를 와요. 그 친구하고는 1년 반을 사귀었는데 만나봤던 게 실제로 만났던 사이는 한 열흘? 전화통화 막 몇 번 장거리 연애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정이 깊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동생들 이 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아는데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군인 친구하고는 장거리 연애는 어렵더라고요. 잘 보지도 못하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정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끝내는 뭐 딱히 경계가 없이 그냥 서서히 멀어지면서 끝났어요. 이 남자친구가 한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애매히. 그 정도면 한국에서는 거의 스토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맞아요. 저는 뭐 신고할 때도 없어요. 신고도 하지 않아요. 친구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었는데 저는 되게 늦게 퇴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정문에 와서 기다렸다가 밤에 퇴근을 같이 하고 집에 반겨주지도 않는데 집까지 데려다주고 본인은 또 그 밤에 또 집에 오고 그 친구는 회사 근처가 집이었어가지고 저희 집까지 일부러 그냥 걸어서 한 20-30분 거리를 계속 한 2달 동안 그렇게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비 오면 우산 들고 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허락을 해버려가지고 마음이 사르르르. 네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 남자친구 지금 잘 있겠죠? 네 잘 있어요. 궁금합니다.